안녕하십니까. 최강 피트 생물 엄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번 시간에는 유전학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유전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멘델셜부터 이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그거를 멘델 유전학을 우리는 고전 유전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유전 법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법칙 중에 하나가 이제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자,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예외 현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우열의 원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열의 원리. 자, 대립 유전자가 다를 때 우성 유전자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우열의 법칙인데, 이렇게 대립 유전자 한 쌍이 다를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형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형접합자, 그죠? 이형접합자에서 표현되는 어떤 형질을 우성, 표현되지 않은 형질을 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혹은 이 이형접합자를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잡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열의 법칙 같은 경우는 예외 현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우열의 원리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예외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생식세포가 형성이 될 때, 그러니까 이 생식세포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이 생식세포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죠. 배우자. 동물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정자나 난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식세포를 뜻하는 건데, 자, 생식세포가 형성이 됐을 때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중에서 한 개만 자손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분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분리의 법칙은 감수 분열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수 분열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분리의 법칙이 만약에 예외 현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곧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돌연변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체 비분리 현상과 같은 돌연변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 상태에서는 예외 현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독립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완두의 모양 유전자와 색깔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이 될 때, 반드시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둥근 완두와 황색의 어떤 그 유전자가 함께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패턴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분리가 될 때, 분리의 법칙이 일어날 때 각각 한 쌍의 대립 유전자들이 얘가 이제 각각 분리의 법칙에 한해서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원래는 원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독립분리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해요. 독립분리의 법칙. 자, 독립분리의 법칙 혹은 독립분배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어가 좀 길잖아요. 용어가 길기 때문에 얘를 이제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색깔 유전자와 예를 들어서 색깔 유전자와 그 다음에 이제 모양 유전자 완두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성잡종 교배 이상이 돼야지만 독립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이 말은 염색체 수준에서 얘기를 한다면 색깔 유전자하고 모양 유전자가 다른 염색체의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종류의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감수분열 과정에서 각각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생식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멘델이 완두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결과적으로 유명한 그 유전학자가 됐어요. 그죠? 그 완두가 유전재료로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장점. 그래서 유전재료로서의 어떤 그 완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일단 세대가 짧아요. 세대가 짧다라는 얘기는 그 생활사나 아니면은 생물로 따지면은 수명이 짧다라는 얘기예요. 수명이 짧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적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얘네들의 일대기를 관찰하기가 쉽다는 얘기고요. 그죠? 자유교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유교배가. 그죠? 동물이나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유전학을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교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전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손을 통해서.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에 이 사람과 결혼을 시키고 또 이 사람과 또 이혼시킨 다음에 결혼시키고 이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그죠? 이런 것들은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험적으로 봤을 때 이 자유교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어떤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손수가 많아서 통계 처리에 유리하다. 통계라고 하는 거나 확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경우의 수가 많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 이론과 실제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는 자식을 낳을 때 많아야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자식이 이제 쌍둥이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명씩밖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한 명이 태어나거나 두 명이 태어날 때 우리가 확률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하지만 완두는 재배를 했을 때 수백 개의 개체, 많게는 수천 개의 개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계 처리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자손수가 많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대립 형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죠? 표현형을 통해서 유전자를 추론하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둥근 거 아니면 주름진 거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사람의 얼굴이 둥근 얼굴과 주름진 얼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60억에 해당하는 어떤 그 인구를 다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은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사람은 찾기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표현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은 한두 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쌍의 유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하나 형질을 결정하는 다인자 유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꽃잎이 자가교배가 용이하며, 이 말은 뭐냐면 완두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봉우리가 되어 있어요. 활짝 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얘네가 이제 이렇게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꽃가루가, 그죠? 외부로 나가서 타가 수분이 될 확률보다는 이 안에서 암술머리에 안장이 돼가지고 수분되는 어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가 교배가 용이하다라는 얘기는 자가 수분이 용이하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자가 교배나 자가 수분이 용이하게 되면 순종을 얻기가 쉽습니다. 순종 개체를 얻기가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요게 이제 유전재료로서의 완두의 특징 네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열과 분리의 법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죠? 단성잡종 교배라고 얘기해요. 단성잡종 교배. 이 단성잡종 교배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대립 형질만 고려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양친어버이를 P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P세대에 라지알이라고 하는 둥근 개체와 스몰알이라고 하는 주름진 개체를 교배를 시켰어요. 얘네들은 지금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각각 어때요?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당연히 라지알에 대한 어떤 표현형이 둥근형이고 스몰알에 대한 어떤 그 유전장의 표현형이 주름진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가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한 쌍의 유전자 중에서 하나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P세대라고 하는 어버이 세대에서 태어난 F1 세대라고 하는 잡종 1대에서는 요 배우자와 요 배우자가 만나서 라지알 스몰알을 표현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멘델이 처음에 실험을 했을 때는 얘가 둥근 완두고 얘가 쭈그리잖아요. 주름진 완두인데 실제로 이 멘델은 똑똑했기 때문에 라지알과 스몰알의 어떤 조합으로 얘가 이제 태어날 테기 때문에 절반은 둥그리 절반은 쭈그리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개체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수백 개의 개체 중에서 유전자형은 모두 이거밖에는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얘가 표현형이 모두 뭐가 나왔냐면 둥그리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둥그리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잡종에서 표현되는 형질과 표현되지 않은 형질이 있고, 표현되는 형질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표현되지 않은 형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열성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 간에는 뭐가 있다? 우열 관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거는 완두에서는 어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재미에 들린 멘델이 여기서 태어난 어떤 그 개체 간에 교배를 시켜봤어요.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교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가교배라고 얘기를 하죠. 자가교배를 어때 수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잡종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세포는 라지알 아니면 스몰알을 어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각각 얘네가 독립적으로 조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F2 세대에서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니까 라지알과 그 다음에 두 배의 스몰알과 스몰알 얘네들의 어떤 비율이 1대 2대 1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개수가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개수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 이거가 1대 2대 1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전자형의 비라고 얘기를 해요. 유전자형의 비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서 우열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라지알을 갖고 있는 개체의 표현형은 뭐냐면 둥구리가 되겠죠. 스몰알의 어떤 조합이 됐을 때만 주름진 개체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가 둥근 개체, 이 친구만 주름진 개체이기 때문에 둥근 개체와 주름진 개체의 어떤 분리비가 3대 1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표현형의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비라고 얘기한다고요? 표현형의 비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유전자형의 비와 표현형의 비가 다르다는 얘기죠. 유전자형의 비와 표현형의 비가 다르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열 관계가 뚜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슬라이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자, P세대, 어버이 세대에서,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주름진 완두와 둥근 완두. 즉, 이게 바로 이제 우성,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열성,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얘네가 이제 생세포를 만들 때, 얘 아니면 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류는 라지알 하나밖에는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스몰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열성 순종, 우성 순종이 각각 만들어줄 수 있는 배우자, 생식세포 간의 어떤 조합은 무조건 모든 타입이 라지알, 스몰알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형이 지금 뭐로 나왔냐면 라운드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라지알과 스몰알 간의 우열 관계가 뚜렷하다는 얘기고요. 이 F1 세대라고 하는 이 개체들 간의 어떤 거 셀프 폴리네이션을 시켰다는 얘기는 자가교배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자가교배를 시키게 되면 지금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퍼네트 사각형이나 퍼네트 정방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편의상 똑같은 개체이기 때문에 뭐 암수라고 어때 치고 각각 라지알과 스몰알을 줄 수 있는 빈도가 전체의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로 1대 1대 1의 비율을 어때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라지알이 되기 위해서는 고배 법칙에 의해서 얘가 나올 수 있는 빈도는 4분의 1이 되고요. 얘도 4분의 1이 되고요. 얘도 4분의 1이 되고 얘 또한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 대 그죠? 얘하고 얘를 더해야 되겠죠? 얘의 어떤 타입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4분의 1 대 4분의 2 대 4분의 1이기 때문에 자,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4로 다 곱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지노타입이라고 하는 유전자형의 비가 1대 2대 1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하지만 우열 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는 토탈 이제 세 개체의 어떤 비율로 둥구리가 나오는 거고 자, 한 개체의 비율로 쭈구리가 나오기 때문에 피노타입이라고 하는 표현형의 비는 3대 1의 비율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F2 세대에서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열의 법칙과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멘델 주전학에서는 단성 잡종 교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성 잡종 교배에서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독립의 법칙 같은 경우는 양성 잡종 교배 이상이 돼야지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자, 요번에는 양성 잡종 교배 실험. 두 가지의 어떤 대립형질을 우리가 이제 고려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멘델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했었던 모양 유전자와 완두의 색깔 유전자를 모두 고려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모양 유전자가 아까 얘기했지만 둥구리와 쭈구리, 색깔은 황색과 녹색. 그래서 유전자로 따지게 되면 라지 R이 스몰 R에 대해서 우성, 라지 Y가 스몰 Y에 대해서 우성으로 전제를 깔고 P1 세대에서, P세대에서, 양친어버이 세대에서 일단은 순종을 썼겠죠. 둘 다 우성이네, 그제? 그 다음에 둘 다 열성이네. 우우 열렬을 썼다는 얘기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둥글고 황색이 되는 거고요. 얘는 주름지고 녹색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줄 수 있는 배우자는 라지 RY를 줄 수 있고요. 얘가 줄 수 있는 배우자는 스몰 RY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둘의 교배가 일어났을 때 F1 세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I. 따라서 잡종 개체가 만들어졌는데 얘 또한 표현형은 둥글고 황색으로 우성 개체의 표현형과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유전자에 한해서는 우열 관계가 뚜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열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개체를 우리는 멘델은 자가교배를 시켰어요. 자가교배를 시켰는데, 자, 이 F1 세대에서 나와 있는 이 잡종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토탈 4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죠? 둘 다 우성, 열성, 그 다음에 열성, 우성, 열성. 얘네들의 어떤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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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자가교배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생세포가 4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4 곱하기 4라고 하는, 그죠? 고배 법칙에 따라서 16가지의 어떤 F2 개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F2 개체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퍼네트 스퀘어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자, 편의상 우리가 이제 암컷과 수컷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라지 RY, 라지 R 스몰 I, 스몰 R 라지 Y, 스몰 RY. 마찬가지로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빈도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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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기 때문에 개수는 전부 다 1이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F2 세대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둘 다 우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둥글고 황색의 애가 나오고, 자, 모양은 우성인데 색깔은 열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얘는 둥글고 녹색이 나올 수 있고요. 자, 모양은 열성인데 색깔은 우성이 나올 수도 있겠네. 자,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주름지고 황색이 나오겠죠. 둘 다 열성 표현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주름지고 녹색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거에 대한 개체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 이쪽 라인은 다 됩니다. 라지 RY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 라인도 다 돼요. 라지 RY가 있기 때문에. 또 어디도 되냐면 여기도 되고요. 여기도 되죠. 그러면 전부 다 얘네들 동그라미 친 거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다 더하면 16개체 중에서 9개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라지 R 하나 이상 있고 스몰 I 조합이기 때문에 얘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죠. 그럼 전체 16개 중에서 3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스몰 R 라지 Y
즉 라지 y 하나 이상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요 개체도 되고 요 개체도 되고 요 개체도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세 개체네요. 자, 최종적으로 이게 왜 켜졌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스몰 r, 스몰 r, 스몰 i, 스몰 i 같은 경우는 얘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요거를 이제 편의상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 좀 끄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16개 중에서 한 개체의 비율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표현형을 잠깐 봤을 때 얘가 둥글고 황색,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F2 세대에서 자, 모양에 대한 비율을 한번 보게 되면 우성 개체의 둥그리와 쭈그리의 비율을 따져봅시다. 둥그리는 얘하고 얘를 더한 거니까 12개체가 나오고요. 주름진 개체는 이 개체와 이 개체를 더하는 거니까 4개체가 나오는 거죠. 3대1의 비율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색깔의 표현형을 어때? 조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우성에 해당하는 황색과 열성에 해당하는 녹색의 비율이 황색은 얘하고 얘죠. 이것도 12개체네요. 잠시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얘가 이제 12개체고, 그 다음에 녹색의 개체는 얘하고 얘를 더한 거기 때문에 4개체가 되겠죠. 이것 또한 몇 대 몇인가요? 3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단성잡종 교배나 양성잡종 교배나 결과적으로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요 유전자와 요 유전자는 서로 생식세포를 만들 때, 그죠?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생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독립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독립 분배의 법칙, 독립 분리의 법칙을 따른다는 얘기죠. 이거를 줄여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독립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세 개의 어떤 맨델의 법칙 중에서 이런 우열과 분리의 법칙 같은 경우는 단성접종 교배에서도 알 수 있지만 독립의 법칙에 한해서는 양성접종 교배 이상이 돼야지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